여기까지의 수업을 복습하고 오늘은 수업이 굉장히 좀 반드시 필요한 의미가 있는 수업이라서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극대급수 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접선을 배운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배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단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러분은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그 B-A분의 FB-FA라고 하면 요거랑 똑같은 게 F'C 이게 존재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평균값 정리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배웠죠? 오케이? 자, 그때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정확히? 배웠다고 해주시. 야, 배웠어요? 우리? 평균값 정리? 배웠잖아. 야,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는 지금 증가함수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갑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 상태다. 상태. 어떤 함수가 지금 증가 상태에 있다. 어떤 구간에서. 그럼 이런 증가 상태라는 말을 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 상태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주식을 해요. 부모님 중에 주식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식 하는 거 본 적이 있다. 좋은 거야. 주식 반드시 해야 돼. 지금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거 돈 많이 보셨겠냐 이 새끼야. 이 부모님 되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이게 확실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증가 상태다.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 상태다. 이런 거는 이제 알 수 있죠. 제가 본론을 말하려고. 뭐냐면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태라 그럼 그때는 어떻게 증가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을 보고 그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그러면은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별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돼. 근데 우리의 목적은 종국에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 그릴 수 없는 그래프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거 올라가고 있는 그 정의가 아니라 다른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x1이 x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증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작았을 때 그것도 작으면 여러분 증가. 오케이? 현우가 이해됐어? 현우가 너 아주 좋은데 그 현욱이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할 때 여기 앉잖아. 근데 지금 두 번째 주 갔다가 세 번째 주까지 내려가는 혹시 의도가 있나 지금 이 싸움? 의도 없어요? 그럼 잠시만 앞에 앉아. 자, 봐봐. 왜냐면 그 앞에 앉아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 그런 애들을 내가 앞에 앉게 하려는 거지. 별 뜻은 없습니다. 야, 알았어? 뭐 얘만 지금 그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소 상태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오히려 이 함수 값은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수투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조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이게 당연한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라고. 자, 그럼 이거를 평균값 정리의 관점으로 가볼게요. 평균값 정리의 관점으로 가보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x2-x1분의 fx2-fx1이
반드시 1보다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그쵸? 자, 근데 얘는 x2에서 x1을 빼면 지금 양수인데 분모는. 근데 fx2에서 fx1을 빼게 되면 음수가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진을 보여서 증가 상태에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양수, 감소 상태에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음수다. 여기까지 좀 지나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간다면 여기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쓰게 되는데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이 x1과 x2 사이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x1 여기 x2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이 사이에 적어도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인 거지. 오늘 수업 여기서 더 안 나와도 돼. 여기까지 자기가 완벽히 이해해야 돼.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은 걸 봐요. 그러니까 이걸 기울기식으로 말하면 x2 마이너스 x1 플러스야. fx2 마이너스 fx1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나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면 그 평균값 정리에서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 값이 반드시 적어도 한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플러스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할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등호는 도대체 왜 들어가는가?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왜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해부를 하면 f'x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f'x가 0이랑 같을 때도 있고 이게 섞여 있다는 거.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미 보였어.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자, 여러분 순간 기울기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가하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더 안 나가도 돼요. 이것만 들은 다음에 자도 됩니다. 정말이야. 이게 이렇게 잠깐 섰다가 잠깐 멈추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여기 이 점에서 이 찰나의 기울기가 0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건 그럼 증가가 아니냐? 증가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약간 멈춘 듯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지 곧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증가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x가 크면 y가 크다는 증가의 요건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 증가 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고 감소 함수이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끝이야 이게. 자, 그런데 이 명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지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여기 참인 건 아니죠. 그러면은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에 여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좋지만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본질적으로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 역시 거짓입니다. 그럼 이게 왜 거짓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f'x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f'x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이것도 이런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f'x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f'x가 0이다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바꾸면 이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증가감소의 정의를 배우는데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함수가 증가한다고 말할 때 올라간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함수가 증가하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함수가 감소하면 이라고 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미분을 해서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한다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마지막 이 말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함수이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자, 제가 5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 되는 거죠. 이해 안 하고 외우는 건 문제가 있지만 오늘 현빈이 눈빛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약간 그 다른 각오가 느껴집니다. 노출 정각 맞습니까? 뻥치지 마 새끼야. 진짜야? 좋아. 자 여기 5분이 딱 마침 계시네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한 걸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증가함수이면 F'X가 0 이상, 감소함수이면 F'X가 0이야.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맞습니까? 네? 저를 따라하시지 마시고 제 말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는 F'X가 0보다 작으면 잘했어. 아니 근데 밑에 거를 누가 보고 있냐, 누가 말했어? 누구야? 도훈이야? 자, 야, 누가 거 말해시켜 빨리. 누가?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는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아니 첫 줄은 왜 안 해오셔? 첫 줄 두 줄.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함수이면 F'X가 좋아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절대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부터 함수가 증가한다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했어요. 이제 함수가 증가한다는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F'X가 0 이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로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야, 지금 아주 잘했어. y는 x제곱.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들어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이건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사실 선생님도 학생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 번에 쭉 풀릴 수가 있어. 잘 봐. 이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이미 여러분들이 모양을 알고 있지. 근데 나는 모양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을 모르고 있어. 모양을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려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 모양을 안 배웠다고 가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지. 왜냐면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보호를 이용해서 구하셨거든.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보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모양을 안 배웠으면 y 프라임은 ex가 됩니다. 이 ex의 모양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ex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 직선인데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이 원래 있는 그래프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감소할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0,0을 지나니까 x가 0, 원점 이후에는 증가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챌린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y는 x 세제곱의 모양이 궁금하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 y는 x 세제곱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을 해보면 3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3x 제곱은 이제 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알게 됐잖아. 그럼 3x 제곱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건 항상 양수지. 여기서만 잠깐 외워야 돼. 자, 지금 여러분 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도함수가 계속 양수잖아. 도함수가 계속 양수면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계속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배울 수 있어. 그럼 이제 저랑 할 거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오늘 끝판을 내야 돼. 여기서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 때로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 뭐냐면 이건 진짜 전부 이해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잘 봐. 얘는 증가하는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냥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오늘 시험 본다잉. 그래가지고 3개 그래프 그리라고 배치 테스트 볼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것들은 도함수라고 하죠. 도함수는 뭐죠? 접선의 기울기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는 양수인데 점점 내려가고 있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y 값이 접선의 기울기다. 그럼 y 값이 접선의 기울기면 여기서 접선 그리지 마. y 값이 접선의 기울기면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점점 커지고 있나요? 말을 해. 빨리 y 값이 점점 작아져 점점 커져. 지금 간단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이게 선행교과지만 제가 그냥 수업을 할게요. 곡선은 특징이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위로 볼록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볼록한 게 있어. 여러분들 곡선을 두 개로 구분하라면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곡선은 특징이 볼록성을 가진다는 거. 직선은 특징이 볼록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위로 볼록할 때는 아래로 볼록할 때는 위로 볼록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아래로 볼록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가를 하더라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겠어요? 아래로 볼록하겠어요? 위로 볼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양이 위로 볼록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접선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점점 늘어나면 위로 볼록이요, 아래로 볼록이요?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그래프가 오더라도 전부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볼록성까지 나타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못 그릴 그래프가 없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하고 지우고 오늘의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3차함수만 그리면 되게 가르쳤는데 실제로 22번이나 30번 문제를 풀려면 이 곡선의 오목성, 볼록성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한 거를 정리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증가면 f'x가 0 이상, 감소면 f'x가 0이야. 그래서 앞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런데 곡선은 오목성과 볼록성이 있습니다.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종류로 증가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증가할 수 있고 아래로 볼록. 하나는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때나 이렇게 증가할 때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모르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
반대야. 점점 줄어든다면 뭐로 올라? 위로 올라. 방향이 반대라. F 프라임 접선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면 곡선은 위로 올라. 점점 높아진다. 접선의 길이가 그때는 아래로 올라오기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곡선의 도함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볼록성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거 제가 3개 그리고 백지 테스트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빨리 수업 마치자. 왜냐면 이거만 해도 돼요. 그때부터 이거 끝이야. 가자. 빨리 끝났는데도 별로 좋아하질 않네. 이거 다 모험생들이야. 나도 빨리 끝낼 마음 없었어. 야, 나 사기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너희가 좋아했어야 이렇게 동기부여 한 다음에 진짜 일찍 끝났나 하면서. 자, y는 자, 여러분한테 미션이 떨어졌어요. 요 그래프를 그려요. 아니 지금 시험 아니야. 지금 제가 이거 3개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리는. 봐봐.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바라고요? 도함수를 그려요. 자 그러면은 도함수를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됩니다. 완벽하게 읽을게요. 이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진짜요. 대박인 거거든요. 이제 오늘 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아쉽네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1. 제가 여러분 음주를 하는 날이 술을 먹는 날이 1년에 한 2, 3일 되는데요. 2, 3일. 거의 술도 안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담배도 끊었다 얘기했죠 얼마 전에. 저는 뭐 이거 끊거나 안 하는 걸 컨디션 안 좋은 날은 1년에 한 5일. 365일 중에 5일이 안 좋고 360일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 수업을 토요일에 여러분 수업 망하고 바로 컨디션 안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날. 자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야 너무 크게 그렸어요 지금. 자 어쨌든 도함수가 이거야. 자 가자.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따라해야 돼. 이제 본질적인 이해를 하는 거야. 봐봐. 이 그래프를 보지 마. 이 그래프는 도함수야. 여러분들은 원래 함수에 대해서 말해주면 돼. 집중합니다. 자 여기서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 선생님 내려가고 있잖아요. 분필 물고 싶어요. 지금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입니다. 지금 지금 모르면서 웃고 있어. 너 모르지? 알아? 고마워. 장난이야. 난 왜냐면 모르면서 웃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 생각해가지고 이제 저는 모르는 때 웃은 적이 있어요. 그 비참. 자 여기는 증가야. 그냥 도함수가 양수니까. 근데 증가해서 멈추면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말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도함수 값이 내려가고 있지. 내가 반대라고 얘기했지. 내려가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위로 볼록. 그러니까 곡선의 볼록성은 지금 위로 볼록. 뒤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증가해야죠. 감소지 여기서까지. 근데 이제 보통 배울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감소로 배우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축을 기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감소를 하지만 도함수 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여기서는 똑같이 감소지만 분명히 f'(x)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렇지. 아주 우수한 거 이렇게 배우면.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 진짜로 3차 함수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증가야 가자. 증가인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거지. f'(x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아직 전부 이게 100% 이해했다면 이건 사기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없어. 원래 이게 한 3번 더 해봐야 돼. 자, 그리겠습니다. 자,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1 전까지는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해요. 누구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내려가는데 감소인데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1과 3 사이에서는 감소지만 위로 볼록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행을 여기서 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선행을 할 때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하면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지문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여기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말 아니야 이거 지금? 맞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그 곡선의 특징이 아까 제가 뭐랬냐면 곡선은 볼록성을 갖고 있다는데, 그럼 이제 곡선의 볼록성이 중요한 특징인 거지. 그럼 아래로 볼록할 때랑 위로 볼록할 때가 바뀌는 지점, 그걸 우리가 바로 변곡이라고 하는데, 곡선이 변한다는 거죠. 이제 곡선의 특징이 변하는 이 지점, 그 지점은 어디서 왔죠? 여기서 1에서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투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미적분의 범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수투를 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전 풀이는 다 변곡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개를 더 그리겠습니다. 아, 2개를 더 그릴 거예요. 이제 이따 테스트 봤을 때 못 그리면 진짜 그건 안 돼, 이러면. 나 방금 아까 수학의 신 그 수업 때 그 이만봉 선생님 말했잖아. 누구나 받아쓰기를 50점 받을 수 있어. 제가 받아쓰기를 50점 받아가지고 맨날 맞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대중한테 말하는데 모두 똑같이 이해하겠습니까? 시키기가 아니에요. 머리 좀 때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9x.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우리의 수제자들은, 네? 선생님 이거 원점 대칭이네요 라고 이제 왜냐면은 그래프를 봤을 때 절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게 대칭성인데 아까는 대칭성이 없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그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야, 중요해. 뭐? 근데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나면 질문해. 나 최영선 선생님 수업 때 감동한 게 있어. 근데 나 진짜 죄송한데 오디오 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 갑자기 그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으로 스치는데요. 와우. 습관이 참 무섭네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최영선 선생님을 주어 수업을 끝내면 애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 그 여기 뭐죠? 최론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서포트를 좀 해드리려고 뭐 분필이나 이런 걸 놔드리는데 카메라 세팅이나 이런 거를. 근데 애들이 항상 물어봐. 해가지고 뭐야 진짜 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면 나한테는 안 물어보잖아. 나한테는 동원이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원이 잠깐 물어볼 때 있고. 뭐 없어요. 수업 끝나고 그냥 다 그냥 가는 거야. 어? 이 한식이 아 오늘도 고생했다면서. 네. 자 물어봐야 돼. 그 이거 이런 거 이해 안 돼. 선생님 저것도 아직 몰라요. 물어봐줘. 자 그러면 어쨌든 오히려 진짜 국어보다 수학을 많이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않아? 야 맞는 말 아니냐 지민아? 이 새끼는 사람 말하면 사람 쳐다보고 말해야지 이 새끼야. 야.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미분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미분 해보면 갑시다. 맞아요? 너도 그냥 3이라고 이 새끼야. 이거 그냥 맞아요 하지만 틀린지 알면서 이런 식이 더 싫어. 아니 틀린지 알면서 왜 맞아요라고 하는 거야. 자 역시 형이 바로 인정하네. 역시 큰 사람. 저보다 더 큰 사람. 맞지? 아 진짜야. 그 여러분 그 인정이 어려운 거라고요. 유빈아, 너는 나중에 그 정치인해.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현빈아, 말을 한 김에 너가 한번 우리 끝까지 가보자. 오늘 수업 수준도 잘하는데. 자, 4가지의 파트가 있어요. 이건 싸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 보실까요? 네, 말해보세요. 알을 불러. 아니? 잘했어. 아니, 근데 증가 감소부터 좀 말해. 이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 아니, 현빈아, 얘 말고 얘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요. 그래, 그럼 감소면서 위로 불러 맞지? 맞지? 왜 위로예요? 아래로지. 잘했어. 자, 그럼 여기. 증가. 그렇죠. 알을 불러. 그렇죠. 여기는요? 증가. 그렇죠. 위로 불러. 그렇죠. 여기는요? 감소 위로 불러. 신나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려보면 마이너스 루트 3 0. 자, 그럼 여기서는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증가하는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이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0부터 루트 3까지는 증가하는데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위로 볼록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이 파트는 아래로 볼록인 파트, 여기 위 파트는 위로 볼록인 파트인 거지. 그러니까 곡선의 볼록성이 변해서 이 가운데 점에서 변곡을 가진다 라고 이제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수업하냐면 경험이 쌓일수록 개념 수업할 때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수능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F'X의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F'X인데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릴 수가 있다고. 가볼게. 자, 이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각재 나오는 것처럼. 왜냐면 이게 F'X가 0보다 크면 증가, 작으면 감소 이것만 알고 있다면 여기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 증가지.
양수니까. 근데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래로 올라올 거야. 그럼 아래로 블록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가 증가인데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소인데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위로 블록. 그 다음에 감소인데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래로 블록. 그래서 이런 이 문어 대가리 같은 이런 모양을 이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만큼 했던 우리의 수업이 아니라면 이 모양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식을 적으면 여러분들은 이 4개대로 쓴 다음에 예식을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세 문제를 여기다 적고 A4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났어 진짜. 이거보다 더 자세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네. 여기 이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지금 거의 오늘 일기 쓸 것 같아. 좋아.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 여기는 아래로 블록이잖아. 여기는 위로 블록.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 또 여기는 위로 블록이고, 그럼 위로 블록이니까 곡선이 안 바뀌었어. 여기 변곡점이 안 바뀌었어. 근데 위로 블록이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안 바뀌었어. 알았어? 재밌어 있어요. 5개일 수도 있어요. 미적분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울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걸 배웠을 때 이거 재밌다. 확률과 통계보다 확실히 재밌는데. 여러분 확률과 통계 이미 했었죠? 언제 했었냐면 그 1학년 마지막에 그 경우의 수 배울 때 했었잖아. 그때 배에 타려던 몇 가지 수가 있는다. 그때 이제 절어버렸으면 다시 꼴려보기 싫다 이 단어. 그러면 자기가 수학을 못하더라도 확률과 통계 하면 안 돼. 왜냐면 통계학이 안 맞는 거야. 자기가. 근데 경우의 수도 못 쓰는데 나중에 그 통계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는데 너무 재밌다. 이 변곡점이나 이런 게 막 너무 재밌다. 그러면 자기는 미적분이 맞다. 미적분이 맞으면 인문계열 중에 경영경제를 합니다. 미적분 배운 다음에 경영경제 이렇게. 인문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일단 잘한다. 그럼 뭐 이제 확실히 아무튼 적성을 보라. 자기가 이게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좀 좋겠다 이런 느낌이 올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너무 재밌다. 그럼 인문계열이라도 미적분을 선택해. 라는 걸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다 문제를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종이를 바로 나눠주겠습니다. 야, 두 문제만 풀어보자. 여기 지금 세 문제 이거 수학 다 하겠냐? 자, 1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6x 제곱 곱하기 한 번. 야, 이것만 하자. 자, 제가 나눠줄 거예요. 자, 요거에 개형을 그려라가 문제야. 근데 개형이 뭐냐면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라. 개형이 뭐냐면 개형은 x축 y축이 없는 x축 y축이 없으면 개형. x축 y축을 그렸어. 그럼 위치까지 잡아야 돼. 위치까지 잡는 게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책에 보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라고 나오면 그 밑에 항상 축이 없어. 근데 그래프는 하면 x축 y축이 있어. 저는 이제 개형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모양만 그리면 자,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메인비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아니더라도 끝나고 오겠습니다. 기록 할게요.
맨 위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지금 맨 위에 이름 적고 요거의 도형을 지금 열어보세요. 이제 개형 그릴 때 이거 꼭 써주세요. 이 네 가지 모함수에다가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주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만 잘 보겠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끝나고 볼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방금 이 개념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개념을 향해서 달려갈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우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극대극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극대극소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극대극소는 최대 최소랑 같이 배워요. 최대 최소까지 같이 설명합니다. 자, 이거 같이 보시죠. 자, 볼게요. 이제 그 극대라는 표현을 그 영어로 하면 로컬 맥시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라는 극대랑 최대를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 최대를 수학을 영어로 가르칠 때는 글로벌 맥시멈이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로컬 맥시멈.
구역에서만 그 정해진 구간에서만 최대값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대값은 전 구간에서 제일 높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관찰하는 범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잘 배워야 된다. 말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야 돼. 좀 엄밀하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자르면 분명히 여기가 제일 최대값이죠. 그렇죠? 구간을 내가 잘랐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골목대장 같이. 그 구역에서는 넘버원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극대가 돼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약 자르면 여기라는 최소값이 등장하게 돼요. 그 어떤 구간에서. 여기를 로컬 미니멈,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극대값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고 극소값은 1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최대값은 몇 개가 있습니까? 1개밖에 없는 거죠. 극대값, 극소값은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1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대극소랑 최대최소를 이해할 때 그 뭐죠? 영어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왜냐면 한자가 어렵잖아 지금. 이쪽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극대값의 정확한 의미. 예를 들어서 비교할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왼쪽의 화면은 여기를 극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연속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극대극소는 적어놔. 여기다 꼭 적어놔. 극대극소는 연속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불연속이더라도 최대값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그 연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로 이걸 그려놓으세요. 좋아요. 아주 오늘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수투 시간을 수원도 같이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수투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한 게 이게 지금 그 수원이 걱정되고 수투는 걱정이 안 돼요. 지금 근데 2학기까지 꼭 학원을 다녀야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맞으면 제가 그 혜택을 볼 건데 그건 모르겠죠. 뭐 알아서 하겠지. 야, 잘 봐.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걱정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시험을 잘 보는 건 6개월 뒤인데 맞잖아. 그때 잘 보면은 그때 다니는 학원이 잘할 줄 알 거 아니야. 자 여기 잘 봐. 자 여기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그때 못 보면 지금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야. 왜냐면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수트는 철저히 어디에만 있냐면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다뤄요. 이 주제예요. 범주가 다항함수에 대한 어떤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에요. 얘는 다 연속이면서 얘는 다 미분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없는 거지. 불연속이라는 가능성은 없는 거야 수트에서.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간혹 이렇게 우리 꼰대가 되셔야 되니까 이런 거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걸로 이렇게 굳이 난이도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엄밀한 그런 정의를 배운 거고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전부 연속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는 증가함수를 배웠어요. 이게 지금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뭘 배웠냐면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거.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그래프 증가함수를 이해했고 맞잖아.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구수를 이해하면
또 극대급수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저렇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 아니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봉우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반드시 봉우리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게 되면 또 이런 그 골짜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은 f'x가 0보다 큰 구간, 감소하는 구간은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이거 그대로 이해해야 돼. 우리는 이걸 배우기 전에 뭘 배웠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연속이라면 반드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0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f'x가 0보다 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f'x가 0보다 작으니까 그 기준이 되는 여기서는 반드시 f'x가 0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반드시 f'x가 0의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대극소를 통칭해서 극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값. 근데 이 극값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냐면 x는 a에서 만약에 극대 또는 극소다. 그럼 반드시 그 점에서는 그 미분계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재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역이 참일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다 거짓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역을 해보면 f'a가 0이면 그 값을 가진다. 이 말은 틀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쨌든 f'a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 어떤 말인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y는 x 세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저 y는 x 세제곱이면 네? 여러분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한 함수가 3x제곱이니까 그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x는 0에서의 기울기가 여기인데 그쵸? 왜냐면 여기다 0 넣으면 0이니까 여기서 길이가 0이니까 그러면 얘의 발레는 뭐다?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의 발레는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예를 들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끝나고 꼭 질문해 주시고 일단 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총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가함수이면 f'x가 0 이상이다. 감소함수이면 f'x가 0 이하이다.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의 포인트 f'x가 올라가면 그래프는 아래로 굴러가 f'x가 내려가면 그래프는 위로 굴러가 반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극대극소의 첫 번째 의미 극대 로컬 맥시멈, 극소 로컬 미니멈. 극대는 그 어떤 구간에서 어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간에서 최소값을 극소값이라고 하고 그 극대극소는 우리가 연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연속인 상황에도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대최소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최대값이 없으니까 극대값도 없는 거죠. 극소값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속함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연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그래프에서는 f'a가 0이 아니야. 여기가 극대지만 f'a가 0이 아닌 거야.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야.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는 잠깐만. 근데 이런 거를 진짜 많이 건드리는 게 여러분 국제고예요.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 굉장히 엄밀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값 fx가 그 값을 가지면 f 프라임 0이다. 이건 참이야? 이거 거짓이라고. 왜냐면은 제가 이걸 쓴 거는 다항함수를 전제로 했을 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라는 말이 붙어야지만 이게 맞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 걸 가릴 수 있어? 내가 자기가 교과서만 보고 일반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 걸 가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의 흐름을 진짜 자기가 수업을 잘하고 싶다. 그럼 제가 말한 이 논리의 흐름을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지금 제가 그 논리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건 fx가 무슨 함수일 때? 다항함수 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 값을 가진다고 해서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오늘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설명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게 동반된 상태예요. f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그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극소. 이거를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쵸? f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해봤는데 책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부분인지 한번 봐보죠. 책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수업한 부분이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지금 이 5단원에 81페이지 볼까요? 81페이지 눈으로 이제 보는 거나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눈에 봐도 이제 눈에 들어와. 만약에 81페이지 이 개념 여기 기본 요소 여기가 알겠어. 넘겨볼게요. 넘겨서 근데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의 증가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넘겨볼게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여기에 별 붙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84페이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둑 자른 상태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도 중요합니다. 넘겨볼까요? 숙제 96페이지까지 그 필수 예제만 전부 풀어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도저히 혼자서는 알 수 없는 문제만 설명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의 경계예요. 지금 여기가 나중에 이제 알 건데 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랑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근데 그 밑에 거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네? 필수예제 5-5 91페이지.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은 정리해서 이 위에다 적어주세요. 그 페이지 위에다가 정리해서. 그러니까 계속 적으려고 하면 많을 거니까 양이 정리해서 적으란 부분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제 어떤 그 3차 함수 볼 때의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 그 저는 예전부터 그 제가 독고다이예요. 이게 그 학원을 고등학교 때 안 다녀서 책으로만 공부해서 독고다이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한 게 그 3차 함수와
직선의 어떤 그 곡선과 직선의 교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선과 직선의 교점.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면 계속 그게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곡선과 직선의 교점, 곡선과 곡선의 교점. 근데 이제 그런 교점 문제가 나오면 그걸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되거든요. 그리고 직선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1차식이라서 px 플러스 q가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의지라고 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옆으로 보내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px 플러스 d 마이너스 q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고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마,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뭘 의미하죠?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계속 그 생각해야 돼. 물론 이거를 지금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야, 실근은 교점의 x좌표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라서 이 세 개를 더했어. 이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배워. 다 기억나지? 기억 안 나더라도 기억해봐. 그러면 사자방정식의 세근에 하면 마이너스.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직선의 p와 이 직선의 q는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 미쳐. 안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합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제가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세 점의 x좌표가 나올 거고,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또 이렇게 세 점이 나오게 될 건데, 이렇게 세 개를 더하나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세 개를 더하나 그 합이 일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a분의 b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수업한 걸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여러분은 지금 안 봐주고 있지만 조회수 막 지금 막 7회, 6회, 뭐 3학년 거 더 심해. 3학년 거 위적분 수업 올리면 2회. 저번에 올린 거 0이야. 한 번 나왔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비공개로 하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 하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접선의 개수는 공통 접선으로 나뉜 영역에 의해 구분한다. 그거 가르쳐주고 영상 보면서 저를 스스로 굉장히 뭐라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애가 얘한테 이거 말하면 너는 알아듣겠냐? 그래서 이게 수업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수업, 잘하게 만드는 수업. 두 개로 나뉘는데, 잘하는 사람이 하는 수업은 실제로 도움 별로 안 돼요. 잘하게 만드는 수업이 도움이 되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아무튼 오늘도 또 끝나고 반성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건데, 우리가 아까 이거를 했단 말이야. 이거를. 그럼 여기 이 점이 지금 이게 A라고 하면, 여기 이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이 점을 X좌표, XB라고 하면, 여기서는 F'X가 0보다 크다가 여기서는 F'X가 0보다 작다가 여기서는 F'X가 0보다 크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노함수 값은 0이 된다. 이게 그걸 배웠다고 지금.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운 게 오늘 이번 시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가운데는 바로 A와 B의 중점이 됩니다. 그럼 이 A와 B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좋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x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f'x의 축에서 fx는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f'x의 축은 어떻게 되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하게 되면 이거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됩니다. 요거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연관시키면 그러면 세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합은 변곡점의 좌표의 3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담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밑에 해설은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꼭 풀어보고 저는 이제 제 관점으로 이걸 보면요. 자, 같이 가보죠. 자, 갑니다. 1,8에서의 접선이 3,0을 지날 때라고 표현했어요. 1,8에서의 접선이 3,0을 지날 때. 저한테 지금 중요한 말은 요거랑 요거예요. 왜냐면 그 x좌표만 저는 야, 괜찮아. 야 이거 지금 한마디로 좀 욕해도 됩니까? 제가 욕으로 말해도 되나요? 욕하면 안 되죠 지금 앞에서. 개 같은 소리야. 야 괜찮아.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수능으로 가는 전형에도 애들 몰라. 괜찮아.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좀 제가 이 관점으로 쭉 보면은 이게 지금 1과 8은 어떤 그 교점의 x좌표란 말이에요. 1,8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1,8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되니까 3,0을 지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1,8이면 이제 뭐 3,0이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x는 3에서 극과 0을 가는 됐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극과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가 이제 극소값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x축이 야 그렇다고 너무 대충 되면 안 돼. x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x좌표 또 다른 x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접하면 2번 만나는 거예요. 접하면 뭐라고요? 2번 만나는 거예요. 중근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2에서 몇 번 만나는 거야? 2번 만나는 거야. 야 알아듣는 말은 좀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 지금 이건 접하니까 1에서 2번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번 만나니까 3. 그럼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세 교점의 x좌표하고는 동일하대. 그 교점의 그 x좌표하고 뭐라는 거야? 5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것도 보시네. 여기서 몇 번 만나는 거야? 2번. 그럼 3, 3이죠. 그럼 여기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fx는 최고차항의 기수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때 배웠던 거 또 그 여러분 꼰대 수학인데 지금 제 수학이 지난